채널 건강 라디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공유하는 건강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난소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2022년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난소암은 2020년 기준 2,947명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 전체 여성암 발생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7.6%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19.8%, 70대는 12.9% 순이었습니다. 50대 이후 발병 환자는 전체의 68.6%를 차지해 전체 난소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폐경 이후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난소암은 자궁 양쪽에 위치하여 난포를 생산하고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난소에 생긴 암을 의미합니다. 난소암의 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난소암을 유발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 중 난소암 환자가 있는 경우 난소암에 걸릴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난소암 환자의 95% 정도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다만 유방암, 자궁암, 내막암, 직장암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방암에 걸리면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2배 높아집니다. 난소암이 있는 경우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3, 4배 정도 높아집니다. 배란과 월경이 지속되는 경우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신은 난소암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한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10% 정도 줄어듭니다. 3번의 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은 그 확률이 50% 정도 줄어듭니다. 출산 후 수유도 배란 횟수를 줄여 난소암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난소암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선진국이나 도시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비만, 바이러스 질환의 감염력 등도 난소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 난소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대부분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 과정에서 내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난소암은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모호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복수가 차면서 배가 나오거나 이로 인해 식사가 어렵거나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난소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난소암은 주로 복강 내에 잘 퍼져서 대장, 방광 표면 등에 크고 작은 암덩어리를 만듭니다. 난소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 병기 1, 2, 3, 4기로 구분됩니다. 난소암이 복강 내에 전이된 경우를 3기라고 하고 간, 뇌, 폐 등에 전이된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난소암 4기는 가장 진행된 단계입니다. 난소암 전이로 인한 합병증은 어느 장기에 전이되었느냐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전신에 암이 퍼진 경우 출혈성 쇼크, 호흡곤란, 감염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여성암 중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난소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인 만큼 고위험군이라면 더욱이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고 의심 증상에 대해 세심한 이해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소암 수술이나 화학요법 후 영양 섭취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품의 선택과 섭취 방법을 통하여 암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암세포의 발달을 억제하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호전시킴으로써 부인암의 치료 후 빠른 회복과 암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으며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공해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칼로리 섭취와 함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합니다.
맵기 곡류를 2분의 1 한 그릇 섭취합니다. 밥을 먹기 힘든 경우 빵, 떡, 죽 등을 드셔도 좋습니다. 맵기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지방이 많은 갈비, 삼겹살, 닭 껍질보다는 살코기를 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싫다면 계란, 두부, 콩, 치즈, 우유 등 고단백 식품을 섭취합니다. 야채는 맵기 2종류 이상 다양하게 섭취합니다. 씹기 힘든 경우는 다지거나 갈아서 드십시오. 매일 한 가지 이상의 과일을 1대 2회 드십시오. 우유 등 유제품은 매일 한 팩 이상 드시고 우유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두유, 요구르트 등을 섭취합니다. 땅콩, 호두, 잣 등의 견과류를 적당량 섭취합니다.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은 조리할 때 충분히 사용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담배를 끊고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드십시오. 건강식품, 건강보조제는 함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후 부작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맛 변화. 암에 의해 혹은 항암제 때문에 입맛이 변하고 냄새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생선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치료가 끝나면 대개 사라짐으로 증세가 있을 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고기를 먹기 힘들면 생선이나 계란, 두부, 콩, 우유, 유제품을 매일 섭취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환자의 취향에 맞는 향이 좋은 양념이나 소스를 사용합니다. 약간의 신맛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야채를 같이 결드립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욕부진.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세로 구역질, 입맛 변화가 동반되어 음식 섭취가 감소합니다. 식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입맛이 당길 때 조금씩이라도 자주 음식을 섭취합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 등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즐겨 먹던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찌개류, 젓갈류, 조림류 등 평소 즐기던 음식을 추가해 봅니다. 식사 전에 물, 음료를 많이 먹는 것은 입맛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구토. 구로가 심할 때는 먹지 않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가 덜해지면 유동식, 미음, 국물 등 이나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부터 조금씩 자주 섭취하면서 식사량을 늘려갑니다. 부드러운 과일, 야채를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입과 목의 통증,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또는 감염에 의한 구강염, 식도염이 생긴 경우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워 삼키기 쉽게 음식을 조리합니다. 죽, 미음, 데친 야채, 빨대를 이용합니다. 음식, 음료를 차게 해서 먹습니다. 너무 짜고 맵고 신, 자극적인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은 피합니다. 설사, 증세가 심할 때는 음식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물, 보리차, 맑은 미음 등을 계속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염분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설사로 인한 손실을 보충합니다. 바나나, 복숭아, 토마토, 감자, 육수 등 강한 양념, 고추, 후추 등 이나 카페인이 커피, 홍차, 탄산음료 등은 피합니다. 지방이 많거나 튀긴 음식을 피합니다. 우유 등 유제품은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어 조금만 섭취합니다. 고섬유질 채소, 양배추, 옥수수, 콩, 브로콜리 등은 소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등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을 피합니다. 변비. 물, 음료수를 많이 마십니다. 하루 8에서 10컵 이상. 섬유질이 많은 곡류, 야채, 과일 등 섬유속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합니다. 산책, 걷기 등 체력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운동하기 힘든 경우라면 자주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직후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주의하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평소 손을 깨끗이 씻고 특히 음식을 만지기 전에는 주의합니다. 고기, 생선, 조개류는 완전히 익혀서 먹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을 끓여서 마십니다. 식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제조일자가 오래된 음식은 피합니다. 식기와 조리기구를 매일 소독하여 정결히 관리합니다. 음식을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합니다. 찬 음식은 섭씨 4도 이하, 더운 음식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신체 운동을 해야 합니다. 1회 30분 이내로 하루 4회 이상 평지를 걷는 산책을 하시고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십시오. 퇴원 후 6에서 8주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다리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잠자거나 쉬고 있을 때는 다리를 올려놓으십시오. 헬스, 에어로빅, 수영, 등산, 골프 등의 운동은 퇴원 후 6에서 8주 이후에 가능합니다. 수술 부위의 실밥 제거 후 상처의 문제, 상처 벌어짐, 상처 염증 증상가 없으면 더 이상의 상처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질 내의 수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붉은색 질 분비물이 소량 나올 수 있습니다. 복대는 수술 상처를 지지하여 복부의 편안함을 위한 것으로 퇴원 후 4주 정도 착용하고 누워있을 때는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수술 상처 주위의 감각 이상, 남의 살 같은 감각은 6개월 이상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퇴원 후 6에서 8주 동안 복압이 상승되는 활동, 힘든 일, 무거운 물건 들기, 장시간 쪼그려 앉기 등은 삼가십시오. 난소암의 가족력이 강하게 의심이 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거나 정기적인 검진, 종양표지자 검사 및 골반 초음파 검사 등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유전성 경향을 보인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출산 후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난소암 환자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참고사항을 방금 공유했습니다. 매일 바르면 최상의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를 클릭하여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